안녕하세요. 분당FC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 영어를? 절대평가인데? 이거 그냥 정시에서는 감점하고 뭐 이러면은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해서 한 문제를 더 맞추면 이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실 때 영어를 그냥 놓고 수학이나 국어에 좀 더 올인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이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일단 의학 계열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오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표점 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되겠죠. 최상위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영어도 어쨌든 잘 봐야 100점을 되고 향해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 수학도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애들을 제외한 입장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수학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100분위 기준으로 98%에서 96% 정도가 1등급의 나머지인 것 같거든요. 그럼 96% 정도면 표점이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보통 148에서 154 정도가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160점대도 나오긴 하지만 96%의 1등급이면 130에서 132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98%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98%면 140? 136에서 별 차이 안 138 나네? 요 정도예요. 그쵸? 네.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2%니까 한 차이가 나는 게 표점으로 보게 되면 최대 8점에서 6점, 네. 6점 정도가 나는 거죠. 그 중간이라고 하면 더 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지 96에서 98로 가거든요. 수학이 96%라고 하면 원점수 기준이라고 하면 제일 높을 때가 92.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최근에 그 통합형 수능, 선택형 수능이 된 다음에는 84에서 88점 정도가 됐거든요. 1등급 컷이.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96%라는 거잖아요. 근데 97%나 98%가 되려면 몇 점이 돼야 되냐면 92%거든요. 92%? 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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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얘네는 두 문제를 틀리는 거죠. 최고 난이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 둘 사이에서의 문제수 차이는 한 문제나 한 문제 반 정도 차이잖아요. 결국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죽어라 해야 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올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영어가 떨어지는 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학은 한 문제 맞추기는 진짜 어려운데 영어는 한 등급 떨어지는 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모의고사 때 3122를 받은 애가 있었거든요. 3122? 네, 그러니까 국수 영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탐구는 평균이 아니라 제일 안 나온 게 2, 잘 나온 건 1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마 중경외시? 네, 중경시 정도가 되겠죠. 중경시? 네,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영어가 1등급이 되면 31121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중경이 아니니까 그 위에 서성한까지인가 보네요. 연대까지 가요. 연대까지 포함. 2등급이랑 1등급이랑 3등급의 차이가 크니까 연대까지도 바로 연고대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 등급의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감점을 하거나 뭐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몇 프로가 되거나 하니까 이게 차이가 되게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 차이로 인해서 대학급이 확 바뀌는데요. 확 바뀌는 거예요. 등급 하나 때문에 한 칸이나 두 칸 정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영어 공부해야 되겠네. 네. 영어를 놓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영어 성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잘 안 나왔던 점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거죠. 3등급이었는데 뭐 4로 뭐 4등급. 내려간다거나 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6월 같은 경우에 음. 자기는 절대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도 3위 뜬 3등급. 애들도 그럼요. 많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떨어지면 한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등급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수도 있어요, 있기 충분히. 때문에 괜히 난 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수학을 더 올리겠어라고 하는 건 판단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패턴도 있고 90점만 넘으면 성적 1등급이 나오는 영어를 포기하지 말라. 네. 그리고 또 영어 대신에 국어로 들어가는 애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영어 싫다고 국어에서 점수 올린다고 변별력 있는 거는 국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 이렇게 그 96과 98% 사이에 표점 차가 많이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이해졌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쉬워져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성적도 안 나올 유지하기 수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어에 더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더 성적이 점수가 높아지진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영어를 전략적으로 좀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베스트일 수 있다. 저희와 같은 학군지에서 최저 충족률이 좀 높게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영어가 영어가 되니까.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는 영어를 버리는 순간 다른 지역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내가 다른 과목으로 성적을 올리겠다.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서 그래. 애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걸 다시 시작하는 게 싫어서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90점만 넘으면 되고 8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자기가 더 맞춘다라는 그런 약간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먼저 채워놓고 나서 다른 것도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절대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절대평가인 영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네, 절대평가인 영어 절대 놓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